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9월 모평 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6월 모평 때 우리가 이제 분석 특강 때 배웠던 어떤 그런 내용들과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내공을 모아서 9월 모평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우리 해설 강의고요. 총평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문제풀이 약점을 잘 보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수능 전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4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모평 해설 특강 1부는 독서 문학인데요. 일단 총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맑은 웃음 먹으면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필적 확인한 문구였죠. 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맑은 웃음을 머금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총평 들어갑니다. 2024 수능 대비 고3 9월 모평 총평입니다. 일단 영역별로 한 줄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했던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되게 의외였죠. 네, 킬러 문항이 없었다. 네. 6월 모평 때까지는 킬러 문항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6월 모평 때는 킬러 문항이 있었는데 9월 모평 때는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EBS 연계 체감률이 가장 높았다. 4개 중에, 4세트 중에 3세트가 EBS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EBS 연계를 우리가 이제 잘 공부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BS 연계 체감률이 가장 높고 킬러 문항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EBS 연계가 됐다고 해서 EBS 교재를 풀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독해력, 그 다음에 선지의 어떤 그런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 이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면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문학도 정보량이 많고 지문의 정보량이 많고 선지가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던 대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공부 기준을 잘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학 같은 경우는 자,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면서 문학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추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항들이 이제 몇 개 나왔는데, 그런 문항들이 좀 까다로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연계 작품이라고 해서 연계되지 않은 작품, 즉 EBS 연계 교재에 없는 어떤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 또 생소한 작품을 맞닥뜨리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좀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비연계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고 실제로, 그리고 추론을 필요로 하는 문항이 까다롭다 할지라도 제가 문학 탄탄대로 강의에서 얘기했던 어떤 겁니까?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 주목하는 그런 방식을 쓰면 문학은 무조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문학은 기본적으로 비문학보다 훨씬 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학에 아무리 힘을 줘도 그래도 비문학보다는 이제 문학이 저는 쉬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나는 이제 비문학이 더 어려웠다, 뭐 문학이 더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EBS 연계 체감률이 높았다 할지라도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매 같은 경우는 자, 선택 과목은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선택 과목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언매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둘 다 똑같아요. 언매랑 화작 둘 다 EBS 연계가 높았어요. 그래서 EBS 연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또 잘 풀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언매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어 문법 부분은 똑같습니다. 언어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체는 쉬웠고요. 할 말 없고, 언어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래서 문법 개념을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고 복습하고. 이 언어 개념이 한번 정립을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점점 사라져요. 휘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수능 전날까지. 그 다음에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도 이제 EBS 연계 체감을 많이 이제 느끼셨을 텐데, 화작은 뭐 그냥 유형 같은 경우는 뭐 신유형이라든지 특별한 유형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패턴화된 유형, 한마디로 뻔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 화작은 조금 이제 불안하실 겁니다. 화작 선택하신 분들. 왜? 지문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복잡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조금 더 집중하면 풀 수 있는데 약간 부담이 돼요.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화작도 그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능 전날까지 국어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바로 이 9월 모평을 통해서 어쨌든 모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평가, 가짜 시험입니다. 진짜 시험이 아니에요. 대학 우리 들어갈 때 반영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9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바로 자신의 국어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수능에 집중해서 우리 기적을 만들어 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